안녕하세요, 야구보라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야구보라의 이보라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날씨가 더웠어요. 엄청 더웠는데 아직 2달은 더 더울 거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야구보라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야구장 날씨 궁금하시다면 야구보라 인스타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야구를 쉽게, 편하게, 즐겁게 야구보라.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들의 결과를 좀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중 3연전의 결과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난 주중 3연전에서는 세 시리즈에서 수입이 나왔습니다. LG, SK, KT가 주중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고 NC와 두산이 위닝 시리즈를 거둔 지난 주중 3연전이었습니다. 이어서 주말 3연전의 경기 결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척에서만 수입 경기가 나왔고 둘째 날 연장 무승부가 있었던 삼성과 NC는 각각 1승 1패를 나눠 가졌습니다. KT, 기아, SK는 위닝 시리즈를 달성한 지난 주말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아마 지난 주간 성적을 팀별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KT가 창단 이후 연승 기록을 9연승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SK와 함께 지난주에 1패만을 기록하면서 5위와의 격차를 차근차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SK 역시 2위와의 경기차를 7경기 차로 벌여놓았고 삼성이 KT와의 경기차를 줄이지 못했고 롯데는 지난주 경기를 모두 내어주면서 여전히 12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야구를 쉽게, 편하게, 즐겁게 야구보라. 네, 지난주에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보라 이슈 시간인데요. 처음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5강 사수를 위한 NC의 움직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즌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치열한 5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는 NC의 부진 그리고 KT의 신바람이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NC가 움직였습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NC는 외국인 교체에 이어서 뜬금 트레이드까지 성사시켰는데요. 일단 바뀐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버틀러를 대체할 프리드릭은 87년생, 193cm의 신장을 가진 좌완 투수고요. 2012년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빅리그 무대를 밟았고 2016년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이적해서 4시즌을 뛰었습니다. 빅리그 통산 124경기에 등판해서 10승 28패, 5.3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독립리그, 애틀랜틱 리그인 뉴 브리튼 비즈에서 선발로 나서면서 11경기 5승 1패에 3.0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나는 베탄코트 이름만 보면 우리 신 PD님 생각나가지고 베탄코트? 네, 저희가 있어요. 제가 베탄코트를 대체할 외국인 선수는 스몰린스키인데 89년생이고 외야의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해요. 2014년 텍사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고 2018년까지 234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144안타, 16홈런, 67타점에 OPS가 0.663, 타율이 2할 3푼 5리 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올해에는 템파베이 레이스 산하 트리플 A 팀인 더렌불스에서 풀시즌을 뛰었고 홈런 12개, 도루 9개, 그리고 2할 7푼의 타율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정말 갑작스럽게 나온 트레이드였는데 NC와 기아는 각각 이우성과 이명기를 트레이드했습니다. 외야의 공수 밸런스가 맞지 않은 NC는 베테랑인 이명기 영입을 통해서 안정화를 좀 꾀했고 베테랑 선수들의 노쇠화로 거포 자원이 좀 부족해진 기아는 우타 거포를 영입했습니다. 물론 즉시 전력감 그리고 미래의 자원 트레이드라는 평이 있는데 이우성 선수는 94년생인데 군 복무까지 마쳤고요. 아직 실력을 완전히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2번이나 트레이드 대상으로 고려될 만큼 잠재력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87년생인 이명기 선수도 SK, 기아를 거쳐서 NC의 옷을 입게 됐는데 경험이 많고 컨택이나 주루가 좋은 왼손 외야수로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명기 선수의 영입으로 라인업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이동욱 감독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와 같은 NC의 움직임에 대해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을 좀 가져와 봤는데 좀 늦었긴 했지만 열심히 해. 가을 야구 가보자.
많이 늦었지만 따라잡을 수 있다. NC 화이팅. 그리고 이거는 이명기 선수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도 기아 우승 멤버인데 왠지 모르게 서운하네. 그리고 이거는 이우성 선수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기아가 홈런 쳐줄 타자가 없긴 한데 유망주는 복불복이라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뭐 좀 더 빠른 행동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해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체되는 외인 선수들의 합류만 남았는데 과연 5위 수성에 이런 움직임들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참 트레이드가 좀 어렵죠. 트레이드가 좀 쉽지 않은데 되게 의외였어요. 기사를 보고. 정말 뜬금 사실은, 보였어요. 우선은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 좀 의지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양 팀 모두에게 어쨌든 좋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트레이드 되고 막 바로 경기에도 출전했잖아요, 두 선수들이. 근데 뭐 결과도 나쁘진 않았고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두 팀이 그래도 그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이 있는 팀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기아는 확실히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밑에 있는 팀처럼 막 왜 어느 팀인지 얘기를 안 해요? 기아보다 밑에 있는 두 팀 중 하나겠죠. 두 팀 다일 수도 있고. 근데 기아는 어쨌든 간에 확실한 포지셔닝을 딱 했다고 봐요. 이명기 선수의 그게 엄청난 베테랑은 아니지만 어느 팀에 가도 쏠쏠한 활약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명기 선수가 지금 87년생이잖아요. 네. 뭐 SK도 그렇고 좀 이렇게 괜찮은 팀들을 보면 이 나이대의 선수들이 굉장히 중심을 잘 맞아요.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확실히 기아는 이제 좀 거포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그쵸. 예, 우타 거포가 좀 네. 필요하긴 해요. 적당히 데려올 만한 선수이지 않나 이우성 선수 같은 맞아요. 경우는. 왜냐면 파워는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이 선수는. 나이가 어린데 일단 군 문제도 해결을 한 그렇죠. 것도 저는 군 상당히 문제까지 크다고 해결을. 생각을 하고 NC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어쨌든 가을 야구를 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내보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명기 선수가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이종 선수의 역할을 좀 예전 이종 선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명기 선수한테도 좀 뭐랄까 좋은 팀에 들어와서 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서로에게 윈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선수 다 그 뭐 바로 출전해서 네. 네. 나쁘지 뭐 않았죠. 안타 타점 네. 기록한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둘 다 바뀐 유니폼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전 되게 어색할 줄 알았거든요. 나는 이우성 선수는 원래 그 그쵸? 유니폼인 줄 알았어요. 되게 찰떡이더라고요.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이명기 선수가 박동 세리머니 하면 맞아. 봤어요. 봤어요. 딱 치는데 선수들이 NC 선수들 웃어요. 그게 그냥 친 거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니 너무 귀엽지 네, 않아요? 귀여웠어요. 이제 트레이드 되고 팀 세레머니도 이제 배우고 준비해서 딱 나가서 바로 실행하는 그 모습. 외인 교체는 어떻게 바라던 대로 투수 같은 경우는 버틀러 선수가 이제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해서 뭐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봐야 할 것 같아요. 섣불리 예상하기 좀 쉽지 않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타자 뭐 잘 선택했다고 봐요. 그래요. 나성범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외야 뎁스에 있어서 좀 그쵸. 얇아진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공격력이라든가 수비력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팀이 아직은 좀 더 가겠다 의지를 보여준 부분이라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 프리딩스 선수가 특이한 이력이 독립리그에서 지금 뛰고 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섣부르게 예상을 못 하겠어요. 트리플 A 정도에서 뛰면은 어느 정도의 리그 간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면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아예 독립리그는 그러면 조금 네. 불안하다. 그쵸. 그래서 진짜 모르겠어요. 이 선수는 한 두세 번 던지는 걸 봐야지 뭔가 느낌이 올 것 같고 호잉 선수도 그렇고 스몰린스도 그렇고 다 텍사스 출신이었었거든요. 근데 둘 다 제가 옛날에 메이저리그를 봤을 때는 둘 다 별로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호잉도 타격의 재능이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 와서 터졌잖아요. 그치. 솔직히 메이저리그 커리어만 따지면 베탄코트가 훨씬 좋고 훨씬 뛰어난 선수였거든요. 훨씬 정도까지였나요? 스몰린스키는 타격에 대한 재능이 진짜 안 보이던 선수였는데 과연 이 상성이라는 게 그쵸. 이제 뭐 KBO 적응 문제도 있을 거고 진짜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외국인 그렇죠. 선수는. NC의 분위기 반등은 팀적으로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 두 선수의 내년을 볼 수 있을까? 라는 거는 진짜 이제의 활약이 두 선수한테 달린 것 같은. 그리고 베탄코트 선수 즐거웠어요. 야구보라 입장에서도.
뭐 워낙 갑자기 나온 트레이드였어서 사실 뭐 야구 보라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되게 짤막하게 기사가 뜨자마자 MPD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의견을 한번 좀 구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또 자신감이 바짝 충전돼가지고 가능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뭐 야구 보라를 좀 구독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MPD는 일단 노잼이에요. 본인이 너무 몸을 사리고 너무 약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 좋다 이거죠. 좋은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 근데 MPD 되게 준비하고 막 목소리 깔고 이랬던데. 그게 문제입니다. 날 것을 지금 유튜브를 몰라요 걔는. 아니, 지금 인방 감성을 몰라요. 아니, 이미 받는 순간 방송 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노잼. 혹시나 저희는 어쨌든 제작 방침에 있어서 MPD의 분량을 대폭 줄일 생각이에요. 노잼이라. MPD의 분량을 좀 늘려주십사 하는 사람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금 참고할게요. MPD님 보고 있죠? 캐릭터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5강 싸움에서 좀 더 불을 붙여보려고 하는 NC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NC의 움직임에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구보라 구독 안 하면 내가 똑당해! 네, 이번에 살펴볼 이야기는 네, 사실 모르겠어요. 야구보라의 방향성이나 뭐 여태 저희가 다뤘던 주제와는 조금 다른 주제기는 해요. 근데 이 얘기를 꼭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한 주제입니다. 비디오 판독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좀 주제를 잡아봤는데 시즌이 중반에 접어들고 있고 순위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고 정말 하루하루 경기 결과에 따라서 각 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근데 좀 이런 희비를 오심을 방지하기 위한 비디오 판독이 가른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해본 오늘의 이슈는 비디오 판독과 오심입니다. 먼저 지난주 롯데와 키움의 경기에서 나온 비디오 판독에 관한 기사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제목이 눈뜬 장님 비디오 판독 사천관중 어이상실, 나종덕 홈태그 비디오 판독도 맞지 못한 오심 논란 무책임한 KBO 뭐 이런 제목들이었는데 일단 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댓글을 좀 가져와 봤는데 뭐 심판도 실수할 수 있다. 비디오 판독도 동타임이면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비디오 판독으로 보면 확실한 상황도 잘못 판정하는 건 오심인지 작심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럴 거면 비디오 판독 왜 하냐. 해설진도 당황하더라. 장비 사느라 들인 돈이 아깝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져올 수 있는 댓글들이 네, 많지 않았어요. 네,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갖고 오긴 했는데 뭐 일단 그 해당 일에 나왔던 사건은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는 동타임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그 원심을 유지했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뭐 사실 심판들은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 결과를 통보받는 입장이기는 해요. 하지만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오심 그리고 비디오 판독 결과에 이렇게 많은 팬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하자고 한 데에는 우리가 지금 관중 감소가 같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참 TV로 보는 사람마저도 TV를 이제 안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TV로 보고 있었어요. 뭐 롯데 경기라서 보고 있었는데 롯데 경기라서 보고 네, 있었대. 그렇죠? 뭐 최근에 제 관심사 안에 들어가 있는 팀이니까. 근데 이제 판독이 났는데 이제 댓글에도 나왔지만 해설진들이 좀 의아해 하면서 예. 이거는 명확히 나오는데요. 예. 세이브, 지금 세이프 판정을 네. 내리는군요. 세이브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분명히 이게 아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지영 선수가 이제 잘 피하긴 했는데 세이프 판정이 나면서 좀 보다가 저도 돌렸어요. 네, 이 경기를 더 보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의 어떤 중심은 일단 비디오 판독과 어떤 비디오 판독 룰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심판의 어떤 그런 뭐 판단이나 이런 부분도 좀 섞여 있는 부분이라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비디오 판독과 그 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아닌 진짜 팬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뭐
아무튼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을 했으면 조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왜 이런 판정이 됐는지. 다들 보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전광판을 통해서도 그렇죠. 현장에서도 볼 수 현장에서도 있고. 다 봐요. 근데 적당한 설명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심같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동타임이면 동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안 해주는 게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심판도 오심할 수 있어요. 이해하고 사람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게 비디오 판독인데 그 심판들조차도 뭐 어떤 설명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원심 유지라고만 전달을 받아 버리면 이게 과연 왜 비디오 판독을 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살펴볼 게 KT 위즈한테도 지난주는 비디오 판도가 뗄 수 없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시리즈 둘째 날 10연승에 도전하고 있던 KT는 심판 재량의 비디오 판도 결과로 결국 경기를 내어주게 되었고 그 다음 날엔 비디오 판도 결과에 이강철 감독이 항의하면서 감독 퇴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가 진짜 굉장히 많이 났는데 뭐 심판 재량 논란과 이강철 감독 분노, 핵심은 오심. 작심한 이강철 감독, 심판 배치기 스승 김웅룡 감독 재연 뭐 이런 기사 진짜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좀 보니까 KT의 복수 열전, 나이스 KT 어제 복수 멋지다. 이강철 감독 항의하다 퇴장 정말 멋지다. 이강철 감독님 오늘 멋졌음이라고 나왔는데 뭐 시리즈 둘째 날 나온 심판 재량 비디오 판독은 사실 규정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올해부터 구단의 신청과는 별도로 경기당 1회에 한해서 심판의 재량으로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에도 비디오 판독과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팬들은 이강철 감독을 굉장히 두둔하고 있어요. 뭐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고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디오 판독을 도입한 건데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온다면 비디오 판독이 과연 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든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KT의 경우에는 사실 진짜 뭐 두 비디오 판독이 전혀 뭐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규정이나 이런 거에서도 전혀 걸릴 거는 없는 문제긴 했어요. 근데 이강철 감독이 그렇게 뭐 배치기를 하고 한 것에 대해서 팬들이 이렇게 정말 극강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건 여태껏 그런 오심이나 비디오 판독 결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판정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축구를 잠깐 비교를 드릴게요. 축구가 페널티킥을 선언할 때 요새 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나 뭐 반칙인지 아닌지 할 때 심판이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않고 비디오를 바로 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야구에서도 보면 1루에서 보면 판정을 무조건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 내리고 바로 비디오를 해야겠죠. 근데 판정은 아웃이라고 내리고 난 다음에 세레모니가 다 하고 감독이랑 하이파이브 하려고 하는데 한윤석 감독이 그때 나와서 심판한테 얘기를 했죠. 그거 다음에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재량으로 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그러면 심판이 생각해서 재량으로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심판 재량 비디오 판독이라는 어떤 룰에 있어서 뭐 뭔가 뭐 잘못하거나 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 룰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심판들이 안에서 이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 명확하게 좀 했으면 누군가가 마이크를 들고 알렸어야 돼요. 아, 지금 심판 재량으로 비디오 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뭔가 좀 정확하게 오히려 바뀐 룰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판 재량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되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심판의 판단, 어쨌든 사람이 판단을 또 내리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한해서 1회를 이제 뭐 구단 신청과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한윤석 감독의 어떤 제스처를 보면 저쪽은 지금 비디오 판독을 3번 실시한 거고 이쪽은 2번밖에 실시 안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 거면 본인들이 마이크를 들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린 거다 이런 판단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논란을 키우고 다음날 그러니까 이게 왜 또 다음날 기사가 나온지 모르겠어. 이런 이슈를 하루를 넘긴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이제 돌아가는 선수들 표정이 진짜 그러니까 멘탈이 다들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투입히겠다. 이거는 진짜 KT가 이게 좀 어렵겠다. 그랬는데 진짜 쟤들도 참 대단한 팀이야. 하여튼 아니 여러 가지 의미예요. 내가 주어는 없었습니다. 어떤 네. 팀을 얘기할게요. 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대단한 없었어요. 하면 남자들은 사실 운동 같은 거 엄청 다 좋아하고 하잖아요. 이게 안 당해 보면 진짜 몰라요. 이 심정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체육 대회 결승전이었거든요. 마지막 페널티킥 그리고 프리킥 받는 상황에서 갑자기 끄는 거예요. 심판이. 그리고 막 화를 냈죠. 뭐예요? 설명 안 해줘요. 왜냐면 체육 대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좀 비교되는 게 좀 그러면은 웃기긴 열이 한데? 많은 상대 승부차기를 가요.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멘탈이 되게 중요한 게 한이 알겠지. 깨져버리면 KT가 딱 그 아웃 판정 딱 내려졌을 때 선수들 뭐 환호하고 막 나오죠. 맞아. 10연승이었잖아. 야 KT가 10연승을 하네 했던 찰나에 대단한 팀이야. 맞다 나왔는데 그 허탈해하면서 돌아가는데 진짜 이거 졌다 했는데 연장까지 끌고 간 선수들이 되게 멋있었고 두 번째 있는 거에서는 이성열이 홈을 막은 것은 뭐 상관이 없게 그냥 넘어가 버린 판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랬으니까 열이 받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 그냥 보면 제도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라고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났겠죠. 그것도 이틀 연속 그런 상황이 나왔으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런 판독 문제가 계속 쌓이니까 진짜 일요일날 경기를 봤을 때는 조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홈 충돌 방지 규정 자체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 팬들은 먼저 포구하고 충분히 기다리고 있었다. 뭐 반대쪽은 또 다른 거겠지만 이게 지금 선수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포수 맞아요. 혹은 주자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심판 재량으로 이 홈 충돌 방지 규정에 좀 어긋나서 세이브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그죠? 재량인데. 심판 재량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어디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강철 감독이 분명히 퇴장을 각오하고 나왔어요. 그쵸. 네, 퇴장을 각오하고 나왔고 그리고 나오면서 한 얘기가 물어만 볼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물론 심판의 권위를 보호해야 되는 것도 물론 맞는데 이게 어차피 퇴장을 각오하고 나온 거니까 어차피 퇴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시리즈 둘째 날 김한수 감독 비디오 판독도 봤어요. 김한수 감독도 동일하게 퇴장을 당했는데 그때 심판과 좀 다른 형태였어요. 김한수 감독도 되게 아쉬움에 퇴장을 당했지만 심판들이 이제 좀 다독이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현장에서 분명히 심판들이 이걸 좀 잘 적용을 시키고 뭔가 답답하지 않게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심판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권위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내린 판정에 토달지 마라 하는 게 돼버렸던 거잖아요. 이강철 감독이 할 거는 그냥 설명만 해줘. 그러니까 물어만 볼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만 얘기해줘. 그럼 나 퇴장 나고 갈게. 라는 말이었는데 없어. 몰라. 가. 이래버리니까 열받죠. 그래서 이렇게 팬분들이 저는 좋아요. 저는 카리스마 있어 보였어. 이날 기사가 나오고 뭐 이제 이강철 감독이 이제 선수들에게 또 문자 메시지까지 봤어요.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고 맞아. 그리고 그나마 좀 정화가 됐었어요. 진짜 감독님 너무 멋있었어요. 그 문자도 그렇고. 네. 문자 내용이 이미 역사를 쓰고 있다. 울었을 거야 몇은.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우리는 뭐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맞아. 되게 진짜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배치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좀 보라 씨가 또 저기 KBO에 하고 싶은 얘기를 대표로 야구본의 공식 입장 좀 이 내주셔야죠. 입장을 보라 씨가 이걸 또 오늘은 낚일 게 전혀 보라 씨 없다고 그 사석에서 생각했는데. 했던 얘기 그대로 하면 돼요. 사석에서 그 얘기했던 막 물분을 터뜨렸던 우리 가식을 다 빼고 합시다. 맞아요. 자 보라 씨 얘기해요.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세상이 옛날 세상이랑 달라요.
뭐 야구도 어느새 이제 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을 했으니까 거의 40년이 다 돼간단 말이죠. 그 40년 동안 되게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인프라도 그래도 많이 구축됐고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비디오 판독 도입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은 제도가 생겼고 기술적으로도 뒷받침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좋은 기술력을 살리지 못하는 게 그냥 사람 때문인 게 저는 너무 좀 화가 나는 부분이고 특히 심판들의 재량 이런 거 굉장히 좋은 단어죠. 좋은 단어고 좋은 취지고 좋은 의미예요. 근데 이런 의미가 퇴색되게 만드는 것 또한 그분들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관중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경기력 저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것과 맞물려서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난다면 누가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보겠습니까? 그런 얘기 듣는 거 심판분들도 굉장히 싫으실걸요? 이럴 거면 심판도 기계를 쓰자.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야구보라 해서 빼가지고 왜냐면 이건 저는 심판님들 좋아해요. 저는 캐비어를 존중해요. 아유, 캐비어 그쵸. 존중하고 엠보라의 같은 클린 베이스볼 하는데 정말 깨끗하게 재밌게 즐겁게 야구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구를 쉽게 편하게 즐겁게 야구 보라. 욕 안 하고 욕은 원래 잘 안 해서 이런 얘기할 때 욕은 안 할 수 있어. 요거 보라 부분은 따로 빼가지고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야구보라 공식 입장이 아니라서 요거는 따로 뺍시다. 요거는 보라 개인 인스타에서요. 야구 보라 구독 안 하면 내가 똑당해. 네, 이번에는 주중 3연전 중에서 좀 재밌을 것 같은 경기를 꼽아보는 보라픽 시간인데요. 먼저 주중 3연전 어떻게 펼쳐지는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야구를 쉽게 편하게 즐겁게 야구 보라. 대구에서는 기아와 삼성이 만납니다. 사직에서는 NC와 롯데, 잠실에서는 두산과 LG가 맞붙고요. 대전에서는 SK와 한화, 수원에서는 키움과 KT가 경기를 갖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 경기를 좀 꼽아봐야 하는데 제가 첫 번째로 고른 경기는 대구에서 펼쳐지는 기아와 삼성의 3연전을 골라봤어요. 5강 싸움에 뛰어들어야 하는 삼성의 순위표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6위보다 8위인 기아와 경기차가 더 적게 나거든요. 이 말은 기아 역시 5강 싸움을 아직 포기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은데 이 두 팀이 대구에서 3연전을 갖습니다. 두 팀은 이번 시즌 9번 만나서 6승 3패로 상대 전적은 기아가 좀 위에 있고 맞대결 시의 모든 세부 성적도 기아가 우세합니다. 최근 10경기를 살펴보면 삼성이 3승 1무 6패, 기아가 3승 7패로 두 팀 모두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싶은데 이번 맞대결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해서 5강 싸움에 뛰어들 수 있는 팀은 어디일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KT 경기를 꼽고 있는데 수원에서 펼쳐지는 키움과 KT의 3연전을 좀 골라봤어요. 이게 꼽지 않을 수가 없는 게 5강 싸움을 흥미진진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 특히 상대는 KT 다음으로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낸 키움입니다. KT는 현재 5위와 한 경기 반 차밖에 나지 않고 키움은 2위와 반 경기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두 팀에게는 이번 주중 시리즈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두 팀은 올 시즌 9번 만나서 6승 3패로 키움이 전적에서는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 맞대결 시의 세부 성적은 타율을 제외하곤 키움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최근 10경기 성적을 살펴보면 KT는 9승 1패, 키움은 7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과연 2위 자리 그리고 5위 자리에 올라서게 될 팀이 주중 시리즈가 끝나고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KT가 드디어 이제 시험에 드는 첫 번째 무대가 될 것 같아요. 키움을 만나는 게 올 시즌 5강 올라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이 경기에 여기에서 나올 거다. 생각이 드네요. 뭐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보면 키움도 만나고 NC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경기가 가장 빅게임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경기는 키움과의 경기인데 어쨌든 지금 예상 선발로 외국인 투수 2명이 나오는 일정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 경기를 위닝 시리즈로 가져간다면 뭐
전반기 마지막까지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수원에서 KT가 좀 강하니까 홈에서 좀 강하니까 그런 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두산과 LG 경기를 꼽아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뻔한 것 저도. 같아서. LG가 사실 지난 주말에 기아한테 수입을 당할 뻔했죠. 당하긴 그쵸. 했는데 간신히 이제 그 위기를 이제 모면하고 왔는데 네, 어떤 선수 덕분이었죠. 두산도 어쨌든 SK한테 딱 1승만 거두고 온 터라 두 팀의 이 주중 대결은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기아 삼성 경기는 맥과이어도 삼성은 나오고 있잖아요. 헤일리도 나와요. 삼성은 정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접어 이런 느낌 아니에요? 5강 접어 접어 약간 아까도 나왔지만 삼성이랑 기아랑 이렇게 게임 차가 많이 안 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한 경기 차이 나요. 그쵸, 그쵸. 삼성이 하위권에 어떤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 나를 밟고 가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삼성이 진짜로 5강 싸움 다시 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이거 기아는 수입해야지. 그쵸. 진짜 그래야지 뭘 있을 때 위닝으로도 근데 봐봐요. 맥과이어, 헤일리. 왜 맥과이어는 나는 뭐 요즘 되게 본인이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슬리는 헤일리는 모르겠어요. 7월 무승, 7월 승이 없다. 7월 승이 없는 롯데에 나빠, 굳이. 6연패? 그럼 뭐야 지난주 다 졌네? 왜? 예. 아 그래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예매를 취소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시 예매를 했어요. 알지. 처음에 부추기지 말았어야 돼요. 아, 이거는 다 신 PD님 탓이에요. 근데 봅시다. 롯데가 수입승을 하거나 아니면 위닝 시리즈를 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롯데랑 하나가 이제 바꿀 거예요. 다음 주에 자리를. 사실은 이게 저요 수입은 좀 무모했다고 보는데 위닝은 가능했던 경기예요. 위닝은 가능했던 경기인데 봐서 알잖아요. 질 경기였어요. 키움 경기는 고척 응원석 바로 앞에서 봤어요. 아, 응원석이었구나. 네, 그래서 예매를 한 거죠. 응원을 진짜 해주려고. 그리고 이제 카톡 부사에 보면 자랑스럽게 롯데 유니폼을 입고. 아, 그래요? 아, 내가 푸사를 잘 안 봐서. 여자친구가 이제 제보도 하고 야구보라에 아, 봤어요. 아, 맥주샷이 전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소주를 탔겠죠. 민병헌, 손아섭, 전주는 야구를 하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 하려고? 야구라는 것들을 열망을 느껴. 승리를 하고 판단하는. 그러면 다른 선수들은 안 하고 싶어 한다는 아니 거. 근데 진짜 저는 정말 롯데 이대호라면 조선의 4번 타자라면은 왜 이렇게 이도 선수가 이번 주에 보여준 모습은 그런 것보다 의욕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더 컸어요. 그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 밑에 타자들 뭐 윌슨이 중간에 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진 게 보여요. 지난주 또 뜨거웠던 선수가 있잖아요. 포수 중에. 아까 그 선수요? 네, 그 기아의 그 선수. 어때요? 그때는 분명히 이게 약간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었지. 그럼요. 그 선수도. 되게 롯데스러웠어요. 벌써 그런. 아니 너무 팀 컬러에 딱 맞는데 이것도 연봉도 비싸더라고. 1억이 조금 넘더라고. 일단은 팀과의 케미는. 아니 팀과의 케미는 맞는데 그만해. 이제 더 이상 전력 보강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 필요 없다. 전력보가 필요 없다. 네, 롯데 전력 보강 끝. 이번 홈 경기에서는 7월 첫 승. 일단 첫 승을 먼저 바라고. 이랬으면 좋겠다. 다익손이 첫 승도 하고. 롯데가 7월 다익손 승도 첫 승 하고, 필요하지. 구창모랑 할 때 이겼으면 좋겠네요. 사직 갔다 올 거예요? 진짜 보고 싶어. 네, 이렇게 주중 3연전 중에서 좀 재밌을 것 같은 경기를 꼽아봤는데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진짜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고 재밌어지고 있거든요. 전반기 끝날 때까지 좀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금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야구보라 구독 안 하면 내가 똑당해.